명령어 자체에서도 앉아, 엎드려, 손 이렇게 명령을 하지만 원래는 앉아 기다려, 엎드려 기다려, 손 기다려 이런 식으로 어떤 항상 명령어 기다려라는 명령어를 내려줘야 돼요. 왜? 기다려라는 명령어는 그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행동했던 것이 끝났다. 앉아 기다려 앉는 거는 일단 끝났다 라는 신호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엎드려를 시키겠다. 그러면 엎드려를 하게 되면 다 보여. 엎드려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엎드려에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동작이 이어질 거. 엎드려는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라. 쭉 있어라. 인내심을 길러라 하는 이런 명령어를 항상 여러분들은 붙여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근데 뭐 그게 뭐 무조건 그 앉아 기다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죠. 명령어는 원래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명령어를 붙여줌으로써 이 아이가 기다려를 함께 같이 병행해서 배우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럼 우선 처음에는 이제 우선 인식을 시켜주려고. 아, 그렇죠.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앉아라는 말을 먼저 배워야 되겠죠. 앉아. 앉아라는 명령어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엎드려라는 걸 또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앉아 기다려, 엎드려 기다려, 서 기다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서, 앉아, 엎드려. 이 중에서 제일 편한 자세가 어떤 걸까요? 1시간을 기다린다. 다시 한번 앉아. 내가 당신한테 여기서 예?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 예?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서서 기다릴래요? 앉아서 기다릴래요? 엎드려서 기다릴래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엎드려. 왜? 엎드리면 좀 힘들죠. 왜 엎드려 기다리고 앉아가 낫죠. 저희는 엎드려가 힘들죠. 엎드려 빠치 아닙니까? 에이, 아니지.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누워서 제일 엎드려서 제일 편한 자세는 강아지가 앉은 것보다는 땡치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사실상 엎드려 있는 자세가 더 편할 테라. 그리고 가장 불편한 자세는 서. 그럼 여기에서 가장 불편한 자세 서로 만약에 서서 네 발로 서서 10분을 기다린다. 그러면 앉아서는 얼마나 기다릴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한 17분 정도? 17분 정도. 네. 그러면 엎드려는 24분. 근데 수아님 우리 카메라 보고 왔어요. 자꾸 저를 보고 왔어요. 우리 시청자들은 앞에 계신데. 그렇게 말.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훈련을 가르칠 적에는 기다려라는 거를 가르치기 전에는 제일 불편한 거 먼저 시키는 게 좋다라는 거죠. 서서 10분 기다리면 엎드려서 30분 기다리는 거는 강아지가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쉽다라는 거죠. 그럼 서서 기다려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서서라는 기다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리는 것보다는 엎드려 있을 때는 강아지가 엎드려 있을 때는 동작이 3개 동작으로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다. 처음에 엎드린 다음에 앉는 다음에 일어선 다음에 움직여야 되죠. 근데 앉아 있는 거는 2개 동작. 그냥 다리를 서서 쓴 다음에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 서 기다려는 동작이 없죠. 그냥 막바로 발만 하나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서서 유혹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서서 기다려를 하잖아요. 근데 얘가 자꾸 앉으려고 해요. 다리가 아프니까. 그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아이가 우리가 명령에 있으면서 내가 명령어는 너한테 서 기다려였지만 네가 앉는 거는 안 된다. 그거는 분명히 지적할 필요는 있지만 기다려 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가 자기의 어떤 편한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경우에는 얘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도 서 있는 상태에서 앉는 게 더 편하고 앉는 것보다는 엎드리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는 얘는 오랜 시간을 쭉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고 근데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불편한 자세로 갔다. 만약에 엎드려서 앉아로 갔다든지 서로 이동했다. 그런 경우에 얘는 움직이겠다라는 거지. 움직이겠다라는 의지가 크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움직이려고 할 때 차라리 그러면 앉아 기다려 연속으로 하면 어떨까요? 앉아? 앉아서 또 기다려. 아니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불편한 자세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엎드려로 갔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해서 명령어만 붙여주면 되죠. 기다리게끔 만들어주는데 근데 엎드린 자세에서 앉아로 갔을 경우에는 움직이려고 하는 의지가 많다라는 거지. 유혹이 많고 그거는 반드시 지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엎드려를 다시.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아이는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소장님 이제 우리가 처음 강아지를 만났어요. 처음 강아지를 만나서 이제 기다려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어떻게 있어요? 순서대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기다려를 훈련을 시키게 되면 이제는 집에서 손쉽게 시킬 수 있는 앉아 기다려를 많이 시킨다라는 거죠. 앉아. 일단은 앉아를 시킨 다음에 앉아에서 이 아이한테 그 명령어를 여기에서 우리가 앉은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다려는 명령어를 뭐 하이톤이라든가 격하게 써주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럼 기다려! 이거 안 되고 그렇지. 기다려. 부드럽게 낮은 톤으로. 그리고 우리가 앉아 있으면 얘가 앉았잖아요. 앉으면 처음에는 기다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간식을 앞에 두고 기다려. 그러면 얘가 만약에 5초를 기다렸다. 그럼 많이 이뻐해줘야 된다. 그러면 10초를 기다렸다. 그럼 많이 이뻐해줘야 된다. 이뻐해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그 중간중간에 또 우리가 기다려 시킬 적에는 이 아이를 갖고서 옳지 좋아 잘했어 옳지 잘했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천천히 기다려 옳지 기다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심리적으로 기다려라는 거는 심리적으로 차분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차분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강아지들이 기다려 하는 데 있어서 이 숨소리 긴장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은 금방 또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숨소리 패턴 자체도 편안하게 우리가 부드러운 손길을 주면서 목소리도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옳지 기다려 하면서 이 숨소리 패턴도 상당히 안정감이 가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기다려라는 명령어를 보통 어느 때 쓸 거냐면요, 강아지가 많이 산만하게 많이 움직이고 내가 통제하기 너무 힘들고 어떤 유혹에 대해서 얘가 이기질 못하고 그쪽으로 달려 들어갔을 경우 우리가 그때를 대비를 해서 기다려라는 걸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숨소리 패턴도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라는 거를 왜 중요하냐면 기다려 그 방법을 알려면 처음에는 간단하게 먹이를 들고 위에다가 먹이 위에서 이 강아지가 앉은 다음에 잠깐이라도 기다리게 되면 얘한테 옳지 좋아 잘했어 기다려. 그게 어느 정도 텀이에요? 시간이? 처음 배우는 애들은 바로 뭐 한 몇 초, 1, 2초. 그것도 칭찬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시간은 점점 늘려나가. 그 애가 날 보고 딱 주시했을 때. 그렇죠.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기다려라는 것 자체는 처음에는 먹이를 볼 거예요. 먹이를 보면서 기다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먹이가 없어지면, 처음 배우는 애들은 먹이를 앞에다 보여주고 먹이가 없어지면 그 먹이 따라서 얘가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려 먹이 앞에서 잘 되는 애들은 우리가 이제 좋을지 먹이를 줘야 되는 시점 있잖아요. 5초 뒤에 이 아이가 먹이를 우리가 칭찬하면서 주겠죠. 근데 먹이를 처음에는 나를 안 봐도 된다라는 거지. 그냥 주고서 먹을 거를 그냥 주고 기다린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기다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먹이 주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먹이는 언제 준다? 기다렸을 때, 날 주시할 때. 먹을 거는 앞에 있지만 이 강아지가 먹을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날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강아지면 자 기다려. 이게 먹이고 이게 눈이지 않습니까? 네. 기다려. 옳지 좋아. 이렇게 나를 쳐다봤을 때. 눈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나를 쳐다봤을 때 먹을 거를 주는 거는 이 기다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됐을 때, 먹을 거 앞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은 강아지가 내 눈을 쳐다보는 시간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보고 1, 2초씩 늘려요. 지금 앉아서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막막해져요, 사실 여기서.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내가 얘를 몇 초 동안 또 해야 돼? 근데 언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게 돼요. 왜냐면 나는 10초까지는 했는데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죠. 예, 그 다음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를 훈련을 하는데, 기다려 훈련은요, 강아지는 편안하게 있지만 기다려 훈련 동작에서 주인이 제일 바빠요. 왜 그러냐면 주인이 제일 바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기다려 시켜놓고 강아지를 그 앞에 있는다라는 거죠. 가만히 앞에 있다가, 이거는 여러분이 강아지가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 움직이나 이걸 그치. 쳐다보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움직이면 내가 달려 들어가서 안 돼.
다시 또 기다려 시켜놔. 네. 이게 아니고요. 네. 시간을 우리가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요번에 5초, 10초, 15초, 1분, 2분, 3분, 5분, 10분, 15분 가잖아요. 그런 주기를 좀 자세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초 단위로 늘려나가겠죠. 뭐 10초 기다렸으면 먹을 거 주고 칭찬해주고, 20초 기다렸으면 먹을 거 주고 칭찬해주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20초를 기다렸잖아요. 20초를 기다렸을 경우에는 10초 정도에 한 번은 얘한테 칭찬해주고 나와야 돼. 기다린 거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잘 기다린 거에 대해서 20초 기다린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목표가 20초야. 그래서 20초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옳지 이쁘다. 그러니까 5초에 들어가든 10초에 들어가든 15초에 들어가든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옳지 이쁘다. 옳지. 그래 또 떨어졌다가 또 옳지 이쁘다 해서 내가 칭찬 안 해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20초를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를 시켜놓으면 내가 5분을 하겠다 그러면 계속 들어가서 옳지 이쁘다. 얘가 기다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을 해줘야 된다. 너 기다려 해놓고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5분을 기다린다 그러면 1분 지난 다음에 가서 칭찬 한번 해주고, 또 2분 지난 다음에 칭찬 한번 해주고, 3분 지난 다음에 칭찬 한번 해주고, 4분 지난 다음에 칭찬해주고, 5분 때 칭찬해주고, 장소를 바꿔주고. 그럼 한마디로 1분이 더해주고 1분이 더해주고 1분이 5번 더해서 5분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칭찬을 그 중간중간에 해줘야 된다는 그럼 거. 10분은 2분이 5번. 그렇죠. 그렇게 근데 되는 거 너무 이 어려워? 아이가 이제 처음에 이제 5분을 1분 간격으로 칭찬해줬잖아요. 그 다음에는 5분을 기다리는데 1분 간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분 간격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5분 기다리고 1분에 한 번씩 하면 5번이었죠. 네. 그러면 두 번째 5분을 기다릴 적에는 우리가 칭찬해줄 때 2번만 해주는 거지. 세 번째 해줄 때는 한 번만 해주고, 그 다음에는 5분을 풀로 기다리게 만들어줘. 그동안에 계속 칭찬을 해줬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5분 동안 기다린 거에 대해서 얘가 전혀 실수가 없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를 5분이 실수가 없었다. 그럼 시간은 그때 늘려주는 거죠. 그럼요. 다 좋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정말 잘 들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거 5분이 잘 했어요. 그럼 바로 늘려주냐 아니면 좀 쉬던가 아니면 다음날 또 다시 훈련을 재개하느냐. 훈련은 바로 늘려주는 것보다 우리가 보통 훈련은 언제까지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다려를요. 우리가 훈련하는 데 있어서 보통 한 20분 정도를 한다고 그런답니다. 20분 정도를 하지만 20분. 네. 근데 20분 동안 훈련만 주구장창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같이 놀아주고 풀어주고 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을 인지시키는 거는 보통 한 7분 8분밖에 안 돼요. 7분 8분이요? 근데 여기에서 20분을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집중력이 1시간 가는 애들도 있어요. 먹을 것 같고. 그러면 1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20분은커녕 10분도 집중력을 못 가더라. 그러면 한 5분만 하고 끝나서 횟수를 늘려나가야지. 그러니까 5분만 해서 하루에 몇 회를 하는 거지. 하루에 몇 회가 좋아요? 뭐 그거는 이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5분 하고 한 2시간 쉬고 또 5분 하고 2시간 쉬고 5분 하고 2시간 쉬고 아니면 순간순간에 하는 거야. 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집에서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럼 이것도 되지 않을까요? 혹시 얘가 산책 같아서 피곤하고 지칠 때. 그것도 괜찮죠. 괜찮아. 피곤하고 지칠 때. 근데 이 명령을 하는 거는 이 스스로가 얘가 지쳐서 푹 주저앉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칭찬해주게 되면 그것이 습관화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다려라는 거는 내 명령이잖아요. 네가 피곤해서 지칠지언정 내가 기다리고 쉬어라고 얘기를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보다는 피곤하고 지칠 때 이 얘기보다는 이 강아지를 운동시키고 오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틈을 타서 집에서 기다려 훈련을 하면 아주 효과적이죠. 그냥 덜 지쳤을 때 확 지친 게 아니라. 아니죠. 뭐 지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아까 뭐 인식이 된다면서요, 지친 거. 근데 집에서 에너지를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소비시켜주고 와서 집에서 내 명령에 의해서 여기서 엎드려 기다려. 근데 아까 물어본 거는 가다가 얘가 지쳐서 푹 주저앉았는데 거기서 기다려놔야 집에 왔을 때 집에 왔을 때. 응. 거기서 기다려야 하는 건 안 된다. 그 하나의 팁이네요, 이것도. 그렇죠. 산책 후 기다려 훈련.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려 훈련은 처음에 얘가 자고 일어난 다음에 기다려 훈련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얘가 충분히 에너지 소비를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산 다음에 기다려 훈련을. 그러면 자 기다려는
우선 정리를 하면 서서 기다려보다는 앉아 기다려 편하고 앉아 기다려보다는 엎드려 기다려가 강아지한테는 더 편하다. 자, 그리고, 근데 우리가 훈련할 적에는 서 기다려를 5분 할 수 있으면 엎드려 기다려는 30분 이상을 그냥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부터 기다려를 시키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냥 우리가 오락을 해도 끝판왕을 먼저 하고 가면 첫판왕이 시시하듯이. 그렇지. 어려운 걸 하게 되면 쉬운 거는 금방 할 수 있다. 저 빵치 자, 그리고 또 우리 아이 컨택 중요한 거죠. 아이 컨택.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다려가 잘 되면 이제 뭐를 해줘야 되냐면 먹을 거를 줘야 되는 시점 있죠. 먹을 거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려 많이 하죠. 먹을 거 앞에서 많이 기다려를 하는데 이게 장난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장난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장난감을 던져주고 놀아준다든지 먹을 거 줄 적에는 항상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시점에서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요. 먹을 거 앞에서 먹을 거만 쳐다보고 기다린다. 이거는 기다리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의도하는 기다려는 아니라는 거죠. 먹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먹을 거 앞에서 외면하고 있다. 이거는 한번 혼내키면은 외면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먹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다려보다는 먹기 위한 행동으로 봐야 돼요. 이 기다려 훈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3-4번 내지 아니 불규칙하게 4-5번 이 정도 하면서 처음에 1초서부터 1-2초부터 10초 과정이 지나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훈련에. 자, 이 훈련의 마무리는 이전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훈련할 적에는요, 아주 조용한 장소에서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단둘이 조용한 과정에서, 유혹이 없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게 잘 됐을 경우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혹이 많은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유혹이 많은 장소에서 하다가 여기에서 또 잘한다. 그럼 내가 직접적인 유혹을 주는 거예요. 기다려 있으면서 핸들러가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옆에 같이 섰느냐, 사람이 움직이느냐, 주인이 움직이느냐, 앉아 있느냐, 누워 있느냐, 이거는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통 강아지가 서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보다는 앉아서 부르는 것이 오히려 강아지가 더 빨리 온다라는 거지. 그렇죠. 왜? 주인 품에 안기가 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도 얘가 기다려야 되고, 서 있을 때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강아지를 넘어다닐 때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밖에서 초인종 울린다든지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 기다려 훈련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기다려 훈련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예를 들자면 현관문을 뛰쳐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현관문을 뛰쳐나간다든지 주인이 띡띡띡띡 번호키 누르고 들어오면 뛰어나오는 그렇죠. 애들도 있고, 그때 뛰어나왔을 때 문 열었더니 확 튀어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이 딱 집에 들어오면 강아지가 너무 반겨서 껑충껑충 뛰면서 난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땡칠이가 자기가 택배 받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하도 잘 뛰어나가길래. 그게 아니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이 아는 경우가 뭐냐면, 집에 오면은 강아지가 이렇게 올라탄다라는 거죠. 그렇죠. 막 다리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3마리가 달려진대요. 피하세요, 잘. 그렇죠. 3마리는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이제. 이분이 잘 들어야겠다, 이거. 그리고 어떤 분은요,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와서 이렇게 툭툭 건든다는 거서 손 내놓으라고. 자기 품에 간다고. 그거.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강아지가 툭툭 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뭔가를 원하는 걸 주인이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 행동은 뻔한 게 있어요. 강아지는 반려동물은 말이죠,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회성이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사회성은요, 상대성을 가지고 어떤 반응에 따라서 이 강아지들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짖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살짝 무는 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올라타는 거, 막 3마리가 달려들어서 올라타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만약에 망부석이라든가 그냥 목석으로 가만히 있으면 이 강아지는 안 한다라는 거죠. 피한다든지 아니면 안아준다든지, 손 긁으면 이렇게 같이 내 품으로 끊어 안아준다든지.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강아지는 그런 끊임없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 소장님, 우리가 지금까지요, 이제 기다려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이 기다려 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렇죠. 우리가 여기 3마리가 달려든다고 그랬죠. 그럼 저것도 기다려 그렇죠. 기다려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 3마리가 달려들면 우리가 처음에 시키는 것이 뭐냐면 앉아. 그 다음에 기다려가를 얘가 내 앞에서 앉아 기다려를 할 수만 있다면 이 강아지가 굳이 달려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 와서 이 강아지가 3마리가 막 달려들면 천이 뭐 그분이 강아지가 달려든다. 그러면 내가 막 이뻐해 준다라는 거죠. 3마리래요? 그러니까 피하고 막 그러니까 막 이뻐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더 그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그 천이견이 자기가 밖에 나갔다가 왔다라는 거죠. 집에 왔기 때문에 강아지는 좋은 사람이 왔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올라타겠죠.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서까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기다려는 강아지 인내심, 그 다음에 어떠한 산만한 과정에서 정지. 우리 개가 너무 산만하다. 순간순간에 상황에 맞게 기다려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만약에 강아지가 뛰어들잖아요. 그럼 무시를 하고 있다가 강아지가 한 발 물러서서 앉으면 그때 칭찬해 주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하나에. 그거는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거를 쓰지 않는다라는 건 되게 좋은 거죠. 만약에 그때 우리가 지금 그 얘기했을 때 BJ가 그 얘기했을 때 클릭을 딱 해주면 그렇죠. 그 순간에 클릭을 해주면 이 아이는 클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기 천혜분이 앉아 하면 엎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상관은 없어요. 닥스헌트인가요? 그렇죠. 닥스헌트는 앉으면 엎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앉아 하면 엎드리라는 거는 우리가 꼭 이 강아지가 그거예요. 앉아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단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강아지는 앉아가 앉는 거라는 단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이 강아지가 앉아 있는데 엎드린 거면 얘는 엎드려 그 자체 행동이 앉아라는 명령으로 인식을 된 거고 엎드려 했더니 앉는다 그러면 얘는 엎드려가 앉는 걸로 명령으로 인식을 한 거라. 오늘은 다 앉으면 엎드린대요. 우리 푸들 초. 근데 뭐 여러분들이 엎드려라는 걸 기다려라는 거를 시키잖아요. 다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한 자세로 이 아이가 기다리면은 그거를 유지를 해주라는 거죠. 근데 엎드린 상태에서 앉아버리잖아요. 이건 반드시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에서는 너무 힘들다면 이미 습관화됐다 그러면 초킹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초킹이라면 초코체인. 촉체인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강아지 무관심하고 가만히 있다가 강아지가 앉으면 그때 옳지 이쁘다. 칭찬해 줌으로써 이런 걸. 근데 소장님 그러면 초코체인을 갈 수는 안 가도 되고. 초코체인이라는 게 사실 인식이 되게 안 좋아요. 뭐 무섭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좀 초코체인에서 조금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우리가 초코체인이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훈련의 도구라는 거죠. 도구. 그 여러 가지 훈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가지 수네요. 그렇죠. 도구. 우리가 초코체인을 쓰는 이유는 도구라는 거를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왜 인간이 왜 위대합니까? 도구를 사용하니. 그치. 도구를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그 도구를 잘 사용을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초코체인이라는 게 처음에 이 아이한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빨리 알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장점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초코체인을 안 쓰려면 어려서부터 이 아이는 나한테 뛰어들고 3마리가 뛰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뛰어 올라오고 산만하게 굴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 때부터 생후 2달이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훈련을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베이비 퍼피 시절에 훈육이 되고 뭐 그랬다면 초코체인 후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그게 나쁘다라는 걸 인식을 처음에 시켜주려면은 초코체인을 써야 되는. 초코체인을요 끝까지 쓰라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기본기를 다질 때만 잠깐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는 예를 들어 안경을 쓰고 다니다가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를 바깥 끼는 같은 그런 경우는요? 도구잖아요, 하나. 그 상황에서 맞게끔. 근데 이거는 참 이해가 조금 안 되고요. 선글라스 좋아해서. 그거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꼭 초코체인이 아니어도 돼요. 목줄로 해도 되고 우리가 만약에 강아지가 막 달려들었다. 내가 이렇게 탁 밀었다. 안 돼! 하고 탁 밀어버렸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손으로 도구를 쓰는 거라는 거죠. 도구로 쓰는 법인 거죠. 그렇죠. 도구를 쓰는 거고 아니면 먹을 거를 딱 줬다.
들고 있었다가 얘네들이 순간 딱 앉더라. 이것도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손쉽게 이 도구를 알맞게 쓰는 이유는요. 그게 뭐냐면 손쉽게 빠르게 교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한마디로 초크체인은 쇼크체인이요? 쇼크체인 너무 강한가? 그치. 초크체인은 처음 초기에 얘가 이것이 너의 잘못이다라는 거를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뭐 강한 타격보다 때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장점을 그렇죠. 갖고 있는 거죠. 훨씬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크체인을 잘 쓰면은 이것도 되게 좋은 겁니다. 몽이 엄마 안녕하세요. 잘 쓰면 되게 좋은 건데 이게 꼭 부정적으로만 그렇죠. 예. 부정적으로만 잡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꼭 부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 요리를 하시는데 호박을 쓸어. 근데 가위로 쓰십시오. 초크체인으로 썰어야 돼요? 아니죠. 칼로 쓰는 게 좋겠지. 그렇죠. 칼로. 호박을 쓰려면 칼로 쓰는 게 빨라요. 근데 가위로 그걸 자르고 있는 사람도 자를 수는 있어요. 가위로 이렇게. 그치. 뭐 가위로 뭐 이렇게 자를 수는 있다 이거죠. 근데 가위보다는 칼이라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거지. 그럼 저 여기서 하나 인용할 거 있어요. 요새 보면 순대를 가위로 쓰세요. 그렇죠. 그죠? 응. 칼로 쓰는 거 너무 느려서 가위로 바꾼 거죠. 네. 그것도 하나의 초코체인 앉는. 그렇죠. 또 됐네.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순대가 주먹만 했는데 요즘에는 가늘어져가지고. 원래 순대가 컸어요? 네. 전 서울 살아서. 근데 요즘 순대도 뭐 여러 가지 왜 순대로 자 좋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초코체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부정적이라는 거를 안 쓰셔도 되고요. 뭐 부정적이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초코체인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밴드로 쓰시고 그 다음에 잘 되면 어깨끈으로 쓰시면 돼요. 그 어깨끈 써도 제재가 돼요? 훈련이 그쵸? 됐다면? 훈련이 되면 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래서 처음에 산책할 때도 처음에는 초코체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목밴드로 하고 그 다음에 하네스 어깨끈 하네스로 이걸로 해서 충분히 얘가 된다고 그러면 그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뭐 여러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시골적인 표현이고요. 처음엔 초크체인, 그 다음에는 컬러, 그리고 하네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기다려 훈련을 먼저 배웠고요. 기다려 훈련으로 고칠 수 있는 버릇. 자, 우리 집에 누가 오면 현관으로 뛰어다니는 친구들, 뛰어나오는 친구들을 기다려 훈련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다려 훈련으로 고칠 수 있는 거. 자, 기다려 훈련으로 고칠 수 있는 거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려는 정지 상태라는 거를 제일 아셔야 돼요. 산만한 개를 고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다려 훈련으로 또 나중에 응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포인트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포인트. 기다려를 방바닥에다 그냥 거실 바닥에다 기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 정해진 방석이라든가 정해진 위치에다가 넌 여기서 기다려. 그러면은 이 개만의 공간이 돼버려요. 자기만의 영역이. 잠도 못 쓰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강아지 영역이 구분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구분이 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기다리가 제일 좋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강아지하고 같이 잠도 안 자고 그 다음에 주인이 옆에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도 교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다려 훈련을 우리 아까 마무리 훈련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는 저거 10분 이상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유혹. 포인트는 언제 들어가요? 그 기다려 훈련이 완전히 됐을 때 이제 포인트로 가셔도 됩니다. 처음서부터 포인트 훈련을 하셔도 되고. 처음부터요? 네, 처음부터 낫겠다. 처음서부터 포인트라는 걸 쓰셔도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서부터 포인트 훈련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다려 훈련은 보통 여러분들이 언제 시킬 수 있냐면요. 생후 태어난 지 한 2달이면 시킬 수 있어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는 다 시킬 수 있어요. 아주 강아지 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우리 강아지가 지금에 와서 앉아 엎드려 기다려 못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거는 벌써 생후 2, 3개월이면 다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습관이 잘 들어져 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다려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긴 합니다. 시키긴 하는데 아이 컨택이라는 걸 안 쓰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먹이에 너무 의존해서 쓴다라는 거. 먹이. 네. 먹이에 대해서 너무 의존해서. 그 먹이를 대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먹이를 대용해서 쓸 수 있는 거는 뭐 다른 것보다는 먹이 훈련이 상당히 좋아요. 좋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먹이에 의존해서 그냥 먹을 거만 그냥 뭔가를 하기만 하면 먹을 거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료를 안 먹잖아요. 그렇죠.
사료 갖고 갈까요? 아니죠. 이게 먹이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배가 부를 정도로 먹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조금씩 줘야 돼요. 보상용으로 조금씩 주는 거지. 근데 그래서다 보니까 먹이가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치,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먹이를 줄 때도 상당히 불규칙하게 주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거냐면 먹이를 보여주되 먹이를 줘야 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 훈련이 잘 되잖아요. 내 눈을 봤을 때 먹이를 그때 주라는 거죠. 그럼 먹이의 의존도는 떨어집니다. 아이 컨택이 되고 명령어를 인지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 제가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 전 땡치가 뽀뽀는 좋죠. 이빨 닦고 하는 게 낫죠. 먹이 대신 뽀뽀. 제가 잘못한 거 있어요. 제가 땡치리를 처음에 기다려 훈련 시킬 때 5분 해서 너무 기분 좋아서 닭 한 마리 줬거든요. 보상으로. 10분 했을 때는 돼지 한 마리 줬고요. 15분 했을 때는 소 한 마리 줬거든요. 너무 과했던가요? 자, 죄송합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이 웃어줘야 되는데 땡칠이 피곤하던데. 그럼 소 한 마리 먹었으니까 어쩔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거 보니까 울타리 안에 있으면 엄청 낑낑거리는데 기다려 훈련을 먼저 한 뒤 울타리 안에 분리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렇죠. 울타리 안에서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자기만의 영역을 주는 건 되게 좋아요. 근데 울타리라는 것은 막는다라는 의미가 이 강아지한테는 더 크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인한테 가고 싶은 욕구가 무지하게 많은데 울타리로 인해서 자기가 막혀 있다라는 거죠. 가고 싶은데 못 간다. 그러다 보니까 낑낑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장소라든가 어떠한 자기 포인트라든가 방석 위에서 기다려를 시킨 다음에 주인이 멀리 떨어졌는데도 나한테 오지 않고 주인이 언젠간 나한테 온다. 주인이 방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데도 기다리고 있다. 그랬을 때 울타리를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죠. 그때 울타리 개념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하우스 개념. 어떠한 기다려 훈련이 잘 되게 되면요, 포인트 훈련, 크레이트 훈련 다 연결돼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포인트가 됐던 방석을 울타리 안에 넣어주는 그렇죠. 울타리 안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어떤 포인트에서 기다릴 수 있는 역할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까 견준이 말씀하신 대로 울타리는 막는 거. 그냥 가둬놓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감옥이라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다. 반항이 더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주인한테 가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처음에는 울타리에 매달립니다. 그게 이제 통하지 않으면 쉽게 되겠죠, 이제. 저희도 직원이 하나 있는데 막으니까 더 하더라고요. 주눅 들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정리를 딱 한번 해볼게요. 기다려 훈련은요, 정말 좋은 훈련 같아요. 기다려 훈련은 우선 서서 기다려, 앉아 기다려, 엎드려 기다려. 그렇죠. 그리고 먹이를 봤을 때 옳지가 아니라 내 눈을 봤을 때 옳지. 그렇죠. 그리고 시간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가지 마시고요. 1분, 2분, 3분, 5분, 10분, 20분, 1시간, 10분 이렇게 늘려나가시면. 그리고 규칙적인 것도 좋지만 불규칙적인 것도 어느 정도 이익이 있고. 그렇죠. 자, 우리 팁, 아까 그 팁, 좋은 팁 있잖아요. 네. 팁 하나 좋은 거 있었잖아요. 산책. 산책. 그리고 기다려 훈련이 처음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애들은 밖에 나가서 운동을 많이 시키고 에너지를 소비시킨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기다려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명령어를 우리가 쉽게, 이 강아지를 쉽게 통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다려 훈련 아이 컨택 조금만 있다. 우리 가리라운만이 우리 Q&A 하게 금방 정리 끝납니다. 자, 그리고 기다려 훈련으로 고칠 수 있는 거는 산만한 친구들, 그 다음에 띵동띵동 했을 때, 그쵸. 손님이 왔을 때 현관문에 달려가가지고 짖고 물으려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게 내가 밥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밥 달라고 밥상 옆에 와가지고 낑낑대고서 그러면 먹을 거를 하나씩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는 내가 밥상 옆에 오게끔 만들어 놓고선 얘는 사람 먹는 음식만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기다려로 어떤 포인트를 주고서 기다려 훈련. 근데 이것이 사실은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다 소장님이 그동안 그 경험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답이 없다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강아지가 또 움직이는 것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다려 했더니 어떤 애들은 그냥 바로 뛰어 올라오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다려 했더니 엎드려 버리는 애들 있고, 앉아 했더니 엎드려 버리는 애들 있고, 이런 이 강아지마다 어떠한 행동하는 것이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이 아이한테 행동을 해줬고 어떻게 길들여기 왔는지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거 전체적인 것만 어떤 거라는 걸 알고선 여러분의 느낌대로 훈련을 하시면 돼요. 다양한 훈련을 여러 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훈련은요, 지루하지 않게 꾸준하게, 그리고 기다려는요 하나의 놀이로 시작하는 겁니다. 놀이로 그냥 재미있게 명령을 인지시켜 주면 돼요. 기다려가 정말 중요한 훈련 같아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기다려 훈련이 잘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행동 교정 한 80%는 다 고칠 수 있어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이 아이가 나쁜 행동할 때 기다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산책할 때 다른 사람한테 달려간다? 기다려. 집에 누가 왔는데 막 짖고 현관 앞에 가서 짖고 물려간다. 그럼 너 여기 거실 한복판에서 기다려. 밥 먹는데 밥상에 뛰어든다? 너 그 옆에 가서 방석 놓고 기다려. 여자친구한테 손 좀 잡고 싶은데 자꾸 방해할 때 기다려. 그렇지. 그리고 강아지의 어떤 영역을 주는 거고, 그리고 강아지한테 가장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기다려라는 거를 많이 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서 이 강아지가 되게 차분해져요. 그리고 차분한 강아지는 주인의 명령어를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금지어만 쓰는 것이, 이게 기다려를 해줘야 되는데, 기다려 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뭐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면 더 나가는. 그치. 뛰어 올라오면 안 돼. 뭐 소파 위에 올라가면 안 돼. 막 짖으면 안 돼. 막 뛰어다니면 안 돼. 뭐 어떤 때는 뭐 어떤 분은 그분이 오셨네 그래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그분이 왔다고 그냥 막 뛰어다니는데 이것도 안 돼. 너 조용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령할 때 안 돼. 가만히 있어. 너 이러지 마. 이리 와. 막 이렇게 명령어를요 한꺼번에 섞어서 쓰잖아요. 그럼 이 강아지는 그 명령어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혼란스럽기 때문에. 딱 기다려면 기다려. 앉아. 기다려. 엎드려. 기다려. 서. 기다려. 이런 걸 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기다려 배우니까 나중에 가서는 기다려, 안 돼, 가만히 있어, 기다려, 뭐 하지마, 막 이렇게 막 섞어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한마디로 그게 기다려가 아니어도 되니까 하나로 통일하라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기다려라는 명령어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진짜 오늘 생각보다 소장님 되게 똑똑해 보이세요. 아, 우리 처음에 방송을 그딴 식으로 했다고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참 못 잤다죠. 근데 우리 방송이 있던 걸 어떻게 해. 맞다. 일정한 톤도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톤은 될 수 있으면 처음에 훈련 칭찬할 때는요 좀 과격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과격하게 칭찬하는 거는 마무리, 훈련이 여기서 기다려를 끝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마무리, 이 장소에서. 그 대신 중간중간에 칭찬하러 들어갈 때, 얘가 잘 기다릴 때 우리가 칭찬하러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부드럽게 옳지 천천히 여기서 옳지 좋아 잘했어 땡치라 하지마 땡치마 옳지 막 이래버리면 아유 땡치라 막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나오면 이 아이는 그 흥분해서 그 견주님이 칭찬한 자체가 흥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 대신 여러분이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강아지한테 다가가서 칭찬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확실한 명령을 내려주고 와야 돼요. 옳지 이쁘다 그러고서 기다려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옳지 이쁘다 반드시 확실하게 기다려. 칭찬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기다려. 왜? 칭찬 받은 다음에 금방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땡칠이 급당황. 얘 원래 인생이 이래요. 그러니까 맨날 피곤한데 얘 만피예요. 만성 피로. 운동장에서 거의 낮에는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해 떨어지면 코를 골고 잠만 자는 거죠. 하루 종일 뛰어요? 그럼요. 걷던데요? 간식을 찾아서? 하이에나같네. 땡칠이가 하루에 운동을 한 몇 시간? 5시간? 6시간?
간식 찾아서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요. 얘는 해 떨어지면 잠만자. 만사가 귀찮아. 땡치라. 그렇지. 메롱 한번 해. 메롱. 그렇게. 메롱. 메롱. 옳지. 메롱. 옳지. 메롱. 옳지. 보이죠? 메롱. 메롱. 안 하네,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뭐,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1부가 끝났고요. 5분 쉬었다가 2부 시작할 거예요. 우리, 저기, 한 2분만 쉴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자, 우리 땡칠이, 젠틀맨 공연을 보여드릴게요. 땡칠이 젠틀맨. 행여 좀 놀고 있어. 땡칠이 젠틀맨. 자, 이따 보겠습니다. 간식. 자, 우리 땡칠이 매니저님 도우미 왔습니다. 땡칠이 매니저님이세요. 마이걸 산이. 역시 절 생각해주는 사람은 홍보 좀 해볼게요. 산이견주님밖에. 이게 반려동물로 안 된대요. 응? 반려동물로 검색이 안 된대요. 반려동물이 검색이 안 되면 뭘로 돼? 인도 사람. 인도 사람? 맞아요. 좀 더 홍보를 더 해주세요. 검색 안 돼요. 반려견으로 하면 안 돼요. 반려동물. 되던디? 그렇지. 되던디. 반려견. 반려동물. 인도 사람. 반려견을 했나 보다. 너 반려견을 했지? 동물로 했는데 안 나오던데? 반려견이나 인도 사람. 왜 하필이면 또 인도 사람이야? 오늘만 인도 사람. 땡치라 엉덩이. 자, 땡치리 우리. 자, 누구야? 뿌잉. 우리 뿌잉이. 여러분들 뿌잉이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뿌잉이. 임BJ로 검색하래. 임BJ. 임하고 영어 BJ. 임BJ로 검색하시면 나와요. 땡치리에게서 저희 둘째가 보여요? 여기도 또 출생의 비밀이 있나? 응? 혹시 둘째가 퍼그입니까? 둘째가 퍼그? 뿌잉아, 뿌잉. 뿌잉이. 우리 차세대 스타로 갈 겁니다. 우리 뿌잉이. 우리 뿌잉이가 어디서 데리고 왔지? 교수님이 데리고 왔어요. 이거 뿌잉이 제가 키우는 건데요.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대소변 못하기. 대소변 진짜 못해요. 12가 대소변 아니나? 12가 마킹. 특기는 대소변 아무데나 하기. 수상이 걸로 공유 한번 해줘. 내거 상에 내 거 공유하고. 네. 상기가 앉아서 땡치랑 애들이랑 놀고 있어. 네. 앉아. 둘 다 앉아. 뿌잉 빵. 뿌잉이. 빵.
집사람 일단 가족 사진 안 찍냐? 나는 딱 니네 둘이 찍어. 오! 땡츠가. 야야야. 땡츠. 잠깐만, 내 자리. 자. 좋습니다. 자, 우리 깜짝 이벤트. 깜짝 이벤트 어떤 거 있죠? 땡칠이 닮은 사람 찾아라. 있어요? 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여기 무릎 꿇고 앉으시고 여기 얼굴 그만 봤죠? 아이 참. 땡칠이 옆에. 진짜 닮았다. 자, 뽀뽀 한번 할까? 자, 옳지. 자, 땡칠이 얼마나 닮은 것 같아요? 닮은 사람. 아빠를 제일 닮았어. 아빠가 누가 오빠 닮았었는데. 닮았어요. 땡칠이 아빠예요. 그 뒤에 보이시는. 자, 손을 대고. 할아버지. 뭐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요. 게스트로 출연하고 싶다.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다 분천리 121-1번지. 그쵸? 그리고 옆에. 오셨다가 안녕리로 갈 겁니다. 우리 스튜디오 전용 네. 스튜디오로 가셔야 되는데 다음 주 여기서 해야 되죠. 오케이. 이제 이 스튜디오 결정됐습니다. 여기 지금 안 끊기지? 여러분 우리 방송하는 거 자꾸 끊겨요? 오늘은 괜찮대요. 오늘은 괜찮아요?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그렇죠. 네. 자. 아니요. 그렇죠. 좋아요. 우리 가온 라온맘 이분만 열심히 대답해줘요. 1불 못 받네. 이뇨? 이뇨는 뭐야? 이뇨? 이뇨작용? 아까부터 이거는 옥수수 시험차가 좋죠. 그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랑 블랙커피랑 틀린 점이 뭔지 아세요? 아메리카노랑 블랙커피. 아메리카노는 조금 연한 거고 응. 블랙은 조금 까만 거고. 아메리카노는 종이컵에 나오는 거고 블랙커피는 사기컵에 나오는 거. 무슨 아니 몰라. 자 다음 코너. 자 반려동물 궁금해. 하나 둘 셋. 제가 반려동물 할게요. 궁금해. 반려동물 궁금해. 자 여러분 자유자재로 궁금한 거 여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찬정 선생님 독하게 근데 대장이시죠? 이게 응. 그 궁금하면 500원 줘야 된다며.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날리는 거 있잖아. 별풍선? 에이 별풍선. 별풍선이 뭐야? 뭐 별풍선 뭐 주는 거 있는데 그거는요 절대 사절합니다. 잘생기셔야 돼요. 이 정도면 좋지 않나? 자, 얼짱각도. 근데 오늘 좀 얼굴이 하얗네요. 좀 조인성 닮지 않 옆모습, 앞모습, V라인. V라인. 괜찮죠? 그래서 저는 소장님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마라토너 같아요. 인도 겨울쟁. 뚱이맘 되게 좋네요. 아유, 사랑합니다. 뚱이맘 사랑합니다. 아유, 턱선이 잘 빠졌다라는 얘기죠. 우와. 땡칠이가 외면해. 땡칠아. 이뻐. 땡칠이 등돌림. 자, 또 뽀뽀하려고. 해보다. 내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뭐든지 다 우리 애견 훈련, 애견 버릇, 안 좋은 버릇, 우리 반려동물 안 좋은 습관 같은 거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기회입니다. 자, 저 입냄새가. 자, 좋습니다. 자, 우리 궁금한 거 없나요? 턱선이죠. 그렇죠. 턱선이. 턱선. 턱선이요. 아니, 뭐, 아까부터 턱선 얘기해 주시는데, 턱선이 좋다는 건가요? 질문 나왔어.
저희 집 강아지가 모든 소리에 예민해서 짖어요. 레몬즙을 뿌리기도 하고 기다려 훈련을 해보기도 하고 체인으로 제어도 안 되고 모든 걸로 제쳐두고 짖어요. 2마리 키우는데 2마리 다 그래요. 훈련 열심히 하셨네. 하긴 했네요. 열심히 하셨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큐타이진 거기서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학교에서 배우신 분 아닌가요? 큐타이진이 누구냐면요, 집에서 개가 짖는 사람이에요. 견주예요. 그쵸, 2마리. 예. 2마리. 아름이라는데요? 아름이? 아름아. 대한민국에 아름이라는 이름 되게 많지 않아요? 아름아 안녕. 이거 개인 방송 아닙니다. 또 이거 좋아졌어요. 이뻐요? 아니요. 근데요, 안 이뻐요? 아니 이뻐요. 아름아 안녕. 이뻐. 자, 우리 이거 저기 할 때 안 가르쳐줬나? 가온라오맘님, 저 이거만 질문 답변하고요. 그대로 곧바로 우리 아프간 하이파이브 고쳐드릴게요. 자면 큐타이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개는요, 예민해서 너무 짖어요. 레몬즙도 해보고 기다려 훈련도 해보고 체인으로 제어도 안 되고요. 모든 걸 제쳐놓고 짖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2마리가 또 같이 짖는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떡하죠, 소장님? 자, 우리가 기다려 훈련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큐타이진님이 안 했던 게 있습니다. 안 했던 거는 예민해서, 예민한 것보다는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 그러려면은 기다려가 확실하게 돼야 돼요. 기다려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다려를 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를 한 다음에 어떠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체인이라든가 모든 것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미리 기다릴 수 있는 이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예상을 해야 돼요. 5세컨.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 되냐면 재현을 해야 된다. 재현을 해서 이게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그거를 먼저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레몬즙 뿌리기도 하는데 레몬즙은 이게 순간적인 어떤 얘가 어떤 낯선 사람이라든가 소리에 짖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레몬즙을 그 향기를 이용해서 이 아이가 순간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이거는 그냥 순간적인 방법이지 이것이 어떤 이 강아지의 어떤 꾸준함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근데 그게 거죠. 순간 돌았을 때 더 행복하다면 그쪽으로 가겠죠? 그쵸. 근데 이 아이가 제일 중요한 거는 포인트 훈련을 통해서 재현을 해서 그 강아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지. 아름아 개인적으로 와라. 내가 우리 강아지는 알려줄게. 꼬리가 없어요. 우리 강아지 꼬리가 없으면 수원시 영통구 피겐에 3순위밖에 없을 텐데.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라온이가 아프간인데요, 자꾸 집에 오는 손님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요. 초코체인도 소용이 없는데 어쩌죠? 자, 하이파이브. 집에 온 손님에게 하이파이브. 근데 여기 집에 오시는 분들이 다 성격이 다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이파이브 해주네요. 성격이 다 좋고 그리고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텐데 그냥. 그렇죠. 이 강아지는요. 2발로 한대요. 2발로요. 이 강아지는요. 처음에요. 문을 열어놓고요. 문을 열어놓고 손님이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문 앞에다 세워놓고요. 거기서 기다려를 시키셔야 돼요. 체인을 이용하시든 아니면 몸으로 막으시든. 근데 초코체인도 소용이 없대요. 이 아이가 계속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아파트 20층에 사시면은요 왔다 갔다 한 2번만 하십시오. 아파트를 계단으로. 그럼 40번. 그쵸. 20층에 사시면 2번만 하세요. 오르락 내리락. 2번만 하신 다음에 그때 현관 앞에 사람을 딱 세워놓고 기다려. 그 다음에 문을 닫고 또 문을 열고 기다려. 이 에너지를 먼저 빼세요. 강아지 에너지를 소비시켜 놓고. 근데 초코체인으로 소용이 없다라는 거는 견주님이 사실상 이 강아지를 완전하게 통제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초코체인도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강아지를 생각보다 그래서 문을 열어서 이 사람이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기다려를 확실하게 시켜놓는 이런 거를 먼저 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는 재현 훈련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사람이 온다. 또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사람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시키십시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앉아라는 말을 확실하게 알아들으면 돼요. 앉아. 네. 앉아라는 말을 확실하게 해서 만약에 초코체인을 사용한다 그랬을 때 손님이 오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고선 거기에서 초코체인으로 컨트롤 해주는 게 좋아요. 컨트롤 해주고 이 강아지가 순간 앉았을 때 여러분이 이뻐해 주는 거죠. 그 시간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혹시 충격요법으로요,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할 때 싹 피해가지고 앞으로 딱 문에 팍 받게 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 강아지가 그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지, 너처럼. 아니 막 뛰어오다가 그러면 자기 제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강아지가 너처럼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다니까. 제가 땡치를 키우다 보니까 점점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미혹 안 했어. 강아지가, 뭐, 그렇다고, 옛날 방식은 있어요. 뭐 그런 건 있어요. 강아지가 딱 뛰어 올라오면 손을 꽉 잡고 딱 한번 꺾는다든지. 아유, 그건 아니죠. 그리고 뒷발을 이렇게 밟아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무릎으로 이렇게 차주는 이런 훈련도 있기는 한데, 그 자체가 그 강아지한테 다 유혹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재미가 되네요. 네, 재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훈련들은. 자, 그러면 우리 그 아프카나운드, 하이파이브 하는 아프카나운드는 우선 좀 에너지를 많이 발산시키고요. 발산시킨 상태에서 현관 앞에서 우리 친구 불러가지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초인종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면서 사람이 들어오면 기다려 훈련시키는 재현 훈련.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발발봤대. 어머, 발발 나빴다. 그렇죠. 발 밟으면은 이 강아지가 그게 또 유혹이 되고, 그 잘못하면 그 자체가 공격적으로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다려라는 거는 힘들잖아요. 사람이 왔을 때, 지금 여기 질문 나온 게요. 사람이 왔을 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힘들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강아지를 기다리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안 기다려도 돼요. 그 대신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강아지가 네가 있어야 되는 그 존, 영역에서 이 선을 넘지 마라. 이걸로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 뭐 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구분해 줄 수 있는 딱 그걸 놓고 뒤에서 체인으로 컨트롤, 리드줄로 롱리드로 컨트롤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가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넘어가지만 않으면. 그래도 우선 기다려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일 쉬운 게 기다려 훈련하는 게 쉬운데, 여기를 더 이상 넘어가지 마라. 그 안에서 네가 뛰든 말든 상관이 없다. 달려나가지 못하게끔. 요거만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째 질문. 저희 둘째는 코카인데요. 코카인데 사람이 잠깐만이라도 어디 갔다 오면 반갑다고 달렸는데 자꾸 오줌을 지래요. 근데 이 오유 집에 들어와서 일정 시간 강아지에 관심을 주지 말고 무시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쫓아내면서 찔끔씩 지리네요. 유유. 어떻게 하죠? 그렇죠. 강아지가 이 오줌을 지르는 게, 이 강아지가 어떻게 지르냐면, 누워서 지르느냐, 엎드려서 지르느냐, 앉아서 지르느냐, 점프하면서 지르. 점프하면서 매달리면서 지르느냐, 이거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디테일하게 좀 우리 천희님 그 어떤 식으로 오줌 희뇨를 하는지 확실히 그렇죠. 얘기해 주세요. 매달리면서 나왔습니다. 매달리면서요. 자, 이 강아지가 매달리면서 희뇨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실상 희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가 혹시 몇 살이죠? 나이가? 천희견 주님, 이 강아지가 몇 개월 됐죠? 일 년 조금 안 됐어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러면 견주님이 오줌 지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교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관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것을 자꾸 이것이 불편해서 자꾸 혼내키잖아요. 혼내키게 되면은 이게 복종의 변이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더더욱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관심을 딱 끊고 그 다음에 오줌을 치울 적에도 이 강아지가 보지 않는 과정에서 치우고요. 근데 1년 조금 안 됐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보통 어린 나이에서 많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1년 넘고 한 15개월, 16개월 아니면 2년 정도 되면 서서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 좀, 산책을 조금 틈틈이 하시는 게. 근데 이 소장님, 희뇨라는 게 마킹 일종인가요? 희뇨라는 것도 이게 어떤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 표현인데, 이게 강아지 때 어떠한 그 견주님이 데려오기 전에 극도로 흥분한다든가 아니면 강아지 때 어떤 강한 스트레스를 한번 받은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받기 전에 자기네들 형제들끼리 있으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엄마가 엄청나게 흥분하고 그런다는 그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엄마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강아지 때 많은 스트레스를 한번 받은 경우는, 그러니까 견주님 분양받기 이전이 되겠죠. 분양받으면 보통 한 50일이나 40일 정도 분양받으니까 그 이전에. 어렸을 때가 중요하네. 지금은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견주님을 절대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시하시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거의 없어질 수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거네요. 그냥 한마디로 이 아이가 신유를 해서 실수를 하면 주인이 더 격한 행동을 하니까 거기를 또 반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너 왜 쐈어? 오줌 지르지 마. 너 왜 그래? 막 관심을 그리고 그 다음에 막 닦아주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이거를 또 고쳐본다고 막 때에 따라서 혼내키기도 해보고 막 뒤집어 보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는요 점점 더 심해져요. 이게 습관화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무관심으로 가면 습관이 좀 어느 정도 없어질 수는 있어요. 이게 자기 표현인데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견주님이 이건 훈련하려고 접근하면 더 힘들어져요. 저희 집 강아지가 밥을 안 먹고 밥그릇을 다 엎어버리는데요. 밥을 안 먹고 밥그릇을 다 엎는다. 밥그릇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글쎄, 밥을 안 먹고 밥그릇을 엎는다. 그래서 밥을 빼버리면 위액을 토해요. 위액을 토해요. 밥그릇을 빼지 않으면 엎은 사료를 먹나요? 땅바닥에서 주워 먹나요? 헐, 아예 안 먹나 보네. 아예 안 먹어요. 밥그릇을 엎은 다음에. 자, 이 강아지가 사료를 안 먹는다라는 건 밥그릇을 코로 쳐서 밥을 다 엎어요. 네. 코로 치기 전에 밥그릇을 빼세요. 가온나온맛, 애긍은 뭐지? 애긍 어째 이거죠. 애긍 어째 우리 답이 좀 현찮았죠. 이거는 지금 가온 나온 마음이 질문한 건가 그거? 아니 지금 맥이 129님이 하시는데 이분이 아니 그 오줌 지르는 거. 오줌 지르는 거? 아니야. 천희 견주님 뭐 저희가 좀 답변이 좀 현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관심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효는 무관심. 한마디로 이것도 기다려가야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걸 고치려고 하면 잘못하면 복종의 배너로 가면 문제가 돼요. 만약에요, 소장님, 이 기다려 훈련이 정말 잘 되면요, 내가 안 보여도 내 목소리만으로도 가능할까요? 기다려, 지금 아까 천희님은 기다려를 벌써 시키려고 하면 안 돼, 기다려 하면 벌써 지려버리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견주님이 쳐다보기만 해도 지리고, 그리고 주인이 온 것만으로도 좋아서 지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명령을 내리든 훈련을 하든 그 틈이 없는 거지. 싫어서 지리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지. 싫어서 지린다고 그러면은 뒤집어서나 아니면 도망가서. 그리고 밥그릇 저거 중요한데. 밥그릇을 보면 다 엎어버린다. 저 강아지가 꼬리가 없대요. 맥이 129님. 그래요? 하얀색이고 크대요. 그거 위액을 토하고. 근데 이 아이는 서로 주인하고 어떤 신경전이 벌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이 뭔가 밥그릇을 엎고 뭘 하다 보니까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위액을 토하지 않고 위액을 토하다 보니까 주인이 또 잘못될까봐 그렇죠. 맛있는 걸 손으로 떠넘겨주고. 그래서 손으로 아마 이분은 강아지가 손으로 떠줘야지 먹을 것 같고, 아니면 숟가락으로 떠준다든지. 숟가락으로 떠준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요, 만약 예를 들어서요, 손으로는 안 준다네. 손으로는 안 줘요. 다행이네요. 절대로 손으로 주지 마시고요. 물립니다. 밥그릇을 다른 거 바꿔주시면 밥그릇 색깔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역시 천희견주님. 천희견주님 우리 게스트로 한번 나와요. 저기 라라 1255님은 수건을 깔아서 사료를 부어주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 이제 그 습관으로 되겠죠. 수건에 바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밥그릇
밥그릇을 빼시고요. 빼시고 위액이 통하는 거는 강아지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어떤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물만 먹는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끝까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밑에 망이 달린 게 있어요. 망이. 밥그릇이 쏟아지면 사료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아예 없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밥그릇이 만약에 이 아이가 없잖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관심을 두지 마봐요. 그냥 견주님도 아마 했을 텐데 밥그릇을 딱 엎으면 엎은 대로 그냥 냅두라는 거죠. 치우지 말고 치우는 것도 나중에 강아지를 뺀 상태에서 다른 데로 뺀 상태에서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밥그릇을 엎는다라는 거는 어떠한 다른 반응이 견주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밥그릇을 좀 한번 고정시켜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고정을 시켜서 이 강아지가 엎을 수 없게 고정을 시켜줘서 이 강아지를 이 밥그릇 엎지 뭐 포기하게끔 그래서 끝까지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또 괜찮아요. 근데 저 맥119님 위액을 그러면 몇 끼니마다 위액이 나온가요? 숨 넘어가도록 꺽꺽거리면서 밥을 캔네라에서 급여한대요. 네? 밥을 캔넬안에서 급여해서. 근데 이 캔넬이요 밥을 먹을 때요 이 강아지가 되게 편한 자세 해야 돼요. 편한 자세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매그 129님 이 밥그릇을요 강아지 높이에 맞춰서 주십시오. 강아지 높이에 매달아 주세요. 지금 견종이 어떤 거 궁금해요. 네, 견종이 어떤 거죠? 저기 거기 같은데요. 거기거든요. 저기가 맥129가 동선 피레네. 캔넬은 커요. 네. 믹스. 자이브네. 자이브? 그 다리 짧고 말 잘 듣는 자이브. 아 자이브 얘기예요? 지은이. 이거 개인적으로 내가 이게 방송이라서 되게 간단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방송이라서 차마 얘기하기가 이거 뭐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는 친구인데요. 저번 주 우리 게릴라 세미나 했잖아요. 게릴라 세미나 그때 만났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게 밥그릇을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밥그릇을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밥그릇을 눈높이에 맞게 매달아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이 강아지는 뭐 말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저기 그러면 되는데 마이걸 사니님 저 TV 잘 나왔나요? 제가 더 낫죠. 아니 지금 우리 BJ 상근이 땡칠이 TV 나왔대잖아. 지금 몇 시지? 참 우리 세상에 이런 일이 보시면 오늘 방송할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요? 네. 그것도 나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오늘 아마 소장님 나와요? 8시 50분 정도에 세 번째 시작할 건데 지금 틀면 할 것 같은데? 지금 틀면 하겠다.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엄청 똑똑한 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TV 있으면 세상에 이런 일도 한번 보세요. TV 켜보세요. 그 독하게 이찬종 소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그 촬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태호 브라우니가 여기 있죠. 브라우니는 왜 인형이지 뭐 때려? 응?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렇게 탁 때리잖아. 자 우리 천희견주님 배변 장소 옮기는 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저희 세 마리 중 둘째랑 셋째는 배변 훈련이 안 되고 첫째만 겨우 되는 상태인데요. 자 배변 장소를 옮기는데 이것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잘 된다, 둘째, 셋째는 안 된다. 이 대소변 장소를 한 장소로 쓰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 장소를 쓰면 안 돼요. 왜? 이거 서열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첫째가 서열이 가장 높고 둘째, 셋째는 서열이 낮다. 그러면 둘째, 셋째가 오줌을 넣고 싶어도 자기보다 높은 우두머리가 대소변을 봐왔는데 거기다 대소변을 넣게 되면 이건 뭐냐? 그 서열에 도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한 장소에서 서열이라는 개념이 무시된 상태에서 습관화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는요 처음에 훈련이 될 때까지는요 첫째는 분류를 하고 둘째 셋째는요 대소변 패턴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8시에 대소변 할 시간이다
그러면 첫째는 7시에 대소변을 하고 잠깐 다른 데로 옮겨놔야 돼요. 둘째, 셋째가 대소변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오후에 만약에 둘째, 셋째가 3시에 대소변을 한다. 그럼 첫째는 2시쯤에 하고 대소변판을 싹 갈아주고 깨끗한 걸로 갈아주고 그 다음에 이 강아지를 잠깐 빼놓고 둘째, 셋째를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거기가 대소변 장소라고 인식을 했을 경우에는 다 같이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옮기는 것보다는 꼭 옮긴다라는 것보다는 이 어떤 서열 관계를 좀 맞춰보세요. 둘째가 소변 본 곳에 그 셋째가 소변을 본대요? 둘째가 소변을 본 곳에 셋째가 꼭 소변을 봐요. 둘째가 소변을 본 곳에 셋째가 꼭 소변을 봐요. 이거는 셋째가 서열이 높은 거예요. 셋째가 높은 거예요? 네. 서열이 둘째가 소변 본 곳에 셋째가 꼭 소변을 본다라는 거는 이 자기 영역에서 그 다른 아이가 봤기 때문에 자기 영역도 거기에 묻혀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둘째 소변 보고 셋째 소변 본다 또 둘째 또 보면 둘째 더 높은 거네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지. 서로 서열이 정리 안 됐나?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서열이 없는, 근데 애들은 서열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서열 높은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둘째보다는 셋째가 서열이 높고요. 첫째, 그리고 여기에서 견주님이 봤을 때, 서열을 봤을 때, 제일 많이 견주님한테 반기는 애 있어요. 나한테 제일 가깝게 오는 건 아니지만, 오버하면서 가장 많이 반기는 애가 있어요. 걔가 제일 막내라고 보시면 돼요. 서열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강아지가 이 강아지를요 그 대소변 훈련을 한다 그러면 이게 장소를 옮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몇 가지 팁을 드리면 대소변 훈련을 하려면 여태까지 몇 가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장소의 제한. 장소가 넓은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좁은 곳서부터 넓은 곳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집이에요 지금 비슷한 거예요. 서열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실수를 줄여야 돼요. 그러려면 이 강아지가 각각 개개인의 자기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을 놓고서 훈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소변 훈련하려면 크레이트, 자기만의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는 자기만의 영역에서는 강아지가 대소변을 안 보거든요. 안 볼 때 이 아이를 하나씩 데려가서 인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삶은요? 규칙적인 삶도 좋죠. 아주 좋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각각의 어떤 대소변 보는 시간을 체크하셔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또. 그럼 강아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인이 좀 더 부지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강아지가 많으면 각각 개개인의 집은 자기만의 영역은 줘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강아지가 많으면 각각 자기 집이라는 거를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 살면서 엄마, 아빠, 나, 형, 동생 뭐 이렇게 5 식구가 산다고 쳐요. 자기만의 영역을 갖지 않고 한 방에서 다 생활한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너무. 근데 여기 우리 천희견주님은 돈이 없어서 개집을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영역을 충분히 돌 수가 있는데 집이 100평이래잖아. 근데 제가 아침에 10시에 출근하고 10시 넘어서 퇴근하는 거예요. 체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크가 10시에 어렵잖아요. 그러려면은 견주님이 아침에 10시에 출근하시면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8시에 일어나면 그 시간대 견주님이 없을 때는요. 울타리에다 넣어놓으세요. 만약에 뛰어넘지 않는다면 울타리에다 각각에 넣어놓고 이 퇴근해서 와서 집에 와서 이 강아지를 케이지에다 넣으세요. 자기만의 영역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케이지 안에서 밥을 주고 한 마리씩 대소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대소변 해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울타리 뛰어넘어요? 큰일이네. 천장을 막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뭐. 그러니까. 천장을 막아서라도. 그렇게 하고서 밤에 잘 적에는 그 케이지 안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울타리에다 넣어놨다가. 자, 우리 천희견주님 금치거 쓰셨습니다. 지금 금치거 나왔습니다. 잠을 뭐뭐 말아야겠네요. 잠을? 이거? 금치거. 잠을 자지 말아야 된다. 그럼 잠을 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잠은 주무셔야지. 근데 천희견주님 남자분 아니세요? 근데 이게 대소변이라는 게요. 대소변 훈련하는 것이 근데 이제 견주님이 집에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철저하게 잡아야 돼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집에서 퇴근해서 와서 그 다음에 출근하기 전에 이 아이를 밥을 반드시 주고요. 밥을 주고 이 아이가 보통 밥을 먹고 나면 한 20-30분 있으면 강아지들은 보통 대소변을 보거든요. 그 시간대 한 마리씩 집중적으로 보내서 그 대소변을 습관을 시켜야 돼요. 참 이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대소변은 가장 어떤 방법적인 건 되게 많거든요. 좋은 방법도 많고. 근데 문제는 대소변은 시간과 노력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소변을 대체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 강아지를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애들, 이 아이들 때문에 대소변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사실상. 그렇다고 케이지 훈련하라고 그래서 10시간씩 개장에다 그렇죠. 케이지에다 넣어놓을 수는 없거든요. 베란다는 어떨까요, 베란다? 베란다도 괜찮기는 한데 거기에서 이제 견주님이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지지. 근데 지금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새벽이 되고 그럼 진짜 연애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아이고, 훈련소에 보내셔야죠. 진짜 근데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런 거는. 저 경우는. 근데 견주님이 요거를 조금 노력하더라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 대한민국 이게 강아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장으로서 이게 그치. 큰 어려움이죠, 이게. 그래서 이 대소변 훈련은 어려서부터 잘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분양하는 사람들이 대소변 훈련을 잘 시켜주면. 전 소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분양하기 전에 대소변 하면 뭐. 그쵸, 100% 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이게 천희견주님 잘못이 아니라 이게 이 강아지. 그쵸, 문화가 아직. 그쵸. 그래서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꼭 분양하는 사람이 예, 나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애기 때는 잘하는 녀석들이었나요? 우리가요,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천희견주님을 위해서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하여튼 뭐 간단하게라도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숙제가 하나 늘었네. 네. 천희견주님 훈련소 전화 한번 주시고요. 천희견주라고 하면서. 자, 소장님 셋째 미스가 둘째 훈련소에 전화 주시면서 소장님 찾아주세요. 소장님 셋째가 둘째 소형 곳을 꼭 소변을 보고 둘째 응가를 먹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청소 안 하고 좋지 않나요? 어디서? 여기. 셋째 믹스가 둘째 소형 곳 둘째 응가를 먹는데 소변을 보고 둘째 짱호 소변 본 곳에 꼭 소변을 보고 둘째 응가를 먹어요. 아, 셋째가 이건 저기다. 뭐요?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이 얘기면은 아까 그 헷갈려. 아니야. 원래는 둘째가 오줌 넣은 곳에 셋째가 가서 넣는 거는 자기가 높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평생 건강 체크. 건강 체크? 똥 먹으면서 왜요? 아기들 똥 싸면 그거 맛보면서 건강 체크. 그러네. 짱호가 왕이네. 그렇죠. 왕이네. 와, 역시. 짱어가 멋있어. 네, 짱어가 멋있어. 짱어가 왕이네. 이거는 둘째가 위에요, 서열이. 왜 그러냐면, 윗사람한테 어떤 아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 표현이에요. 난 네 똥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잘 보이기 위한. 혹시 강아지끼리 대화가 되면 형님이 딱 응가하시면 딱 형님 오늘 말씀장을 건강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고칠 수는 없나요? 아니요, 고칠 수는 있는데 이 식분증은요, 견주님이 먹는다 라는 거를 혹시 강아지를요 실외 배변할 수 있어요, 혹시? 실외? 네. 꼭 사람이 있을 때 실외. 마당도 좋습니다. 마당에다 풀러놨을 때 강아지가 대소변을 본다. 이런 걸 내가 꼭 지켜볼 수 있다면 강아지가 그러면 강아지가 싸기 전에 강아지가 싸고 둘째가 응가를 먹지. 먹기 전에 그 대소변을 치워주는 방법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게 더 빨라요. 혼내키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견주님이 마당에서 사시면 그 마당에서 대소변 보는 시간을 체크를 해주셔가지고요. 몽이가 언제 대소변을 보는지 그 타이밍에 먼저 먹기 전에 먼저 치워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셋째하고 둘째하고 셋째가 그런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둘째하고 싸움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물지 않고. 짱오면. 그리고 혹시 키스? 우리 몽희견주님 아니에요? 짱순이 아니에요? 아니, 몽희견주님이세요? 아, 몽희견주님. 엊그저께 훈련소에 왔을 때 제가 이거 질문했는데 내가 답변을 안 했거든. 그랬더니 화내시면서 가시더니 여기서 하시네. 왜 그럴까요? 몽희견주님, 강아지 과잉보호 그만하세요. 좋습니다. 정답은 과잉보호. 그리고 짱호가요, 언제 대소변 보는지 체크했다가 먼저 치우세요. 그거 좋죠.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오늘 배운 거. 이 셋째가 먹으려고 할 때 기다려! 하면서 간식 주면서 이게 더 맛있다고 인식시켜주는 거. 그리고 천희견주님이 건강 체크. 그렇지. 건강은 수의사한테. 아니죠. 뭐 믹스가 수의사인데 뭐. 이게 믹스가 이게 똥 먹고요 인상 찌푸리는지 잘 보십시오. 그러면 별로 그날은 컨디션이 짱호가 안 좋은 거니까. 근데 그 만약에 그 짱호 믹스 말고 둘째 짱호가 설사를 했을 때도 먹나요? 더 잘 먹겠죠. 핥아 먹나? 그러면 죽인데 소화도 잘 되고 설사를 하면 사료 성분이 그만치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그리고 시간이 약간 막방이 돼. 막방. 아 이거 진짜인데. 아 중요한 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딱딱한 거는 어떠한 그 저기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장난치기 어떠한 공 놀이. 장난으로 처음에는 먹다가 입에 댔다가 이래다가 이제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천희견주님 스프가 아니라 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죽. 스프나 죽이나. 야, 죽은 한국말로 하면 죽이고 영어로 하면 습. 그럼 아메리카노랑 블랙커피랑 같아요? 틀리잖아요. 아메리카노랑 블랙커피 틀리잖아요. 그 다 영어잖아. 한글 우리가 한글로 하면 죽, 영어로 하면 스프. 한글로 하면 블랙커피, 영어로 하면 아메리카노. 모르셨어요? 블랙도 영어고 커피도 영어인데? 왜 그게?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썼잖아요. 아니지 뭐 그거를. 그럼 오라이가 영어예요? 왜래요? 오라이 이게 영어인가요? 왜래요? 그봐 천이도 블랙커피도 영어 아니에요? 맞죠? 이 질문 하시는 천희견주님 반가워요. 저하고 IQ가 비슷한 것 같아. 나 IQ 78인데. 오늘 그래도 분위기 괜찮네. 오늘 왜 그 저번에 막 식탐 견주님 형 오셨는데 검꽃 쓴물이 오늘 몇 분 들어온 거야? 근데 검꽃 쓴물 블랙커피 아니죠. 블랙커피는 프림과 설탕을 뺀 커피를 블랙커피라고 하죠. 검꽃 쓴물을 블랙커피라고 안 하죠. 몽희견주님 병원에서 그게 있다. 그 약을 먹이면 변이 맛이 좀 씁쓸한 맛이 난다라는 그 약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약을 한번 먹여보죠. 요새는 좀 특이한 거 많이 나오대요. 그 분리불안 고쳐주는 옷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예전부터 많이 있어서.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한번 됐다가 요번에 다시 그 우리는 대놓고 광고하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뭐지? 그 박 과장님 펫 스타일. 펫 스타일? 맞아요? 물론 펫 뭐라고 하는 그 용품점에서 취급하더만. 오라이는 꽁걸리식 맞네. 펫맨 아니야. 펫맨 아니야. 펫맨은 용품이 아니고 펫. 넘어가. 다음 질문. 자, 질문. 자, 개인적인 질문도 대답해 드릴게요. 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다. 프리토크. 이번 시간은 반려동물 프리토크. 좋습니다. 프리토크. 영어로 쓰지 마. 한글로 써. 자, 개인적인 질문 받습니다. 소장님은 왜 이렇게 얼굴이 검으세요? 내 거 핸드폰 줘봐. 훈련소 보내고 싶어요. 근데 사실 강아지가요, 반려견들, 우리 반려동물들이 사실 지금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많이 페트코리아. 많이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정말 제일 좋은 거는 소장님이 직접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훈련소 보내고 싶어요. 저에게도 훈련소 보내고 싶어요. 뿌잉뿌잉이 대소변 못 해가지고.
우리 저번 시간에도 나왔는데. 아, 혹시 부재중 전화 온 거 있지 않으셨어요? 부재중 전화 많이 옵니다. 오늘 엄청 많이 왔는데. 오늘 지금 왔네. 운동을 시키고 왜 라라게 76 하나 둘님? 응. 76 하나 둘이에요 혹시? 아 우리 오늘 큰애가 오늘 운동회 했어요. 운동해가지고 부재중 전화. 큰애가 몇 살이에요? 올해 8세. 진짜 이뻐요 큰애. 저 안 닮았어요. 라라 견종이 어질리티 하고 싶대요. 라라 어질리티 좋아요. 견종이 뭐예요 견종이? 견종 혹시 뭐 저기 상근이종 뭐 이런 거 근데 아니에요? 그거 저 일본 갔을 때 그때 배웠을 때 일본 그때 여행 갔을 때 거기 소장님 그러셨잖아요. 자기네들은 모든 훈련을 어질리티로 시킨다고. 네. 푸들 푸들 어질리티 잘하죠. 좋네. 똑똑하고. 예? 똑똑하고. 어질리티 그 우리나라에서 초코하니? 나 초코하니 차스 친구야. 초코하니? 응. 우리 하니? 뭐 하니? 뭘 해요? 훈련. 전 엄마가 제일 보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으면 달릴 거야. 이게 어질리티도요 상당히 좋죠. 근데 어질리티가 이게 선진 문화로 애견 문화가 갈수록 어질리티가 많이 활성화되는. 근데 우리나라는 어질리티 할 만한 장소가 없고요. 훈련소가 있는데 여러분 오십시오. 어질리티 저희가 여기에서 이 방송 듣고 오시는 분들은요. 제가 주기적인 어떤 훈련소 찾아오시면 그 대신 한 5명만 한 그룹으로 해서 오시면 제가 무료로 훈련 교육 시켜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강좌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 셋째 주 금요일날 셋째 주 토요일날 5월 셋째 주 5월 18일날 이상에서 바베큐 파티예요. 5월 18일날 바베큐 파티. 바베큐? 바베큐. 요즘에 이렇게 영어만 쓰면 이렇게 말문이 막히는지 몰라. 바베큐 파티 하니까 돼지고기 파티. 가든 파티. 자,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건요. 이번 주 토요일 아니에요. 다 다음 주. 낮에부터 하니? 그럼 우리 손님들 광고해야 되잖아. 광고가 안 되잖아. 우선 1차례 보냈고 이제 손님들한테 해야지. 그건 나중에. 자, 그리고 여기 혹시 대구 5월 4일날 5일날 대구 엑스포 오시는 분 계세요? 대구 엑스포. 그거 이벤트 하는데 이번에 대구. 야, 이게 프리토킹이냐? 네. 광고하는 거지? 광고는 누가 짓거리라는 거지. 우리가 막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짓거리 해야지. 지금 내가 BJ 확 주눅 들은 거 보이시죠? 주눅. 이게 용기를 좀 줘야 되는데 주눅. 주눅이 너무 들어가죠. 근데 용기를 줘도 그때뿐이니. 저도 가도 되나요? 그럼요. 라라가 누구지? 쌍둥이는요? 쌍둥이?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쓰담. 다이어트? 강아지요? 아니면 천이? 봐주실래요? 네, 오세요. 오시면은 봐드릴게요. 오시면 봐드리고요. 광고도 좀 해야죠. 스파이다 저거. 야, 초코하니 푸드 저번 주 세미나 오셨던 분 금요일날. 그쵸, 천안. 맞다, 천안. You say 천, I say 안. 천안. You say 천, I say 안. 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천만 해. You say 천, I say 안. 천.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뭐 훈련 아니면은 요즘에 제가 너무 이 세미나 하면서 너무 요즘에 공부를 안 했다. 그리고 내가 훈련에 대한 정체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 지금. 그렇죠. 근데 정말 훈련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학자 들어가는 것들이 원래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고 든다라는 배울 연구하는 거, 끊임없는 연구. 학을 뛴다. 그래서 학을 뛰죠. 너무 힘들어서. 그치. 학을 뛴다. 그냥 학하면서 기껏 생각해낸 게 학을 뛴다요? 아니, 숨이 차서 감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게, 이거 좀 피곤해요. 이런 때 재밌는 사연 하나 보내주면 되는데. 그렇지. 근데 제가 재밌는 사연을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내가 재밌게 얘기를 못하니까 해보세요. 지루할 것 같아.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이찬종 독학의 대장님 이찬종 선생님께서 재밌는 아니 그렇게까지 거창할 거나. 재밌는 얘기를 해주신답니다. 자, 경청하시고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 제가 이제 친한 친구들 중에 이제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뭐냐면 훈련, 저는 훈련, 그 다음에 용접, 그 다음에 에어컨. 이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세 친구들이 IQ가 보통 다 합쳐야 한 200이 안 돼요. 3명이. 아니 그래가지고 어느 날 닭갈비를 먹고 나오면서 이빨을 이렇게 착착착착 쓰시면서 야 종엽아, 야 그 이름 얘기하면 어떡해요? 야 에어컨 너 애 6살이지? 너 내 차에 머핀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니까 머핀? 뭐 그러더니 그 옆에 따라오던 용접이 에어컨 머핀이 뭐야? 그랬더니 에어컨이 있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새끼야 넌 그것도 모르냐? 야 컵 그러니까 이 용접이 뭐라는 줄 알아? 야 너는 모르는 게 없냐? 그 머그컵에 헷갈린 건가? 그러더니 너는 모르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형 나도 좀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거기에서 야, 이 친구가 앞건이 이제 수습이 안 된다. 좀 어떻게 해봐라.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요즘 트렌드가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소장님 저기 카메라 딱 쳐다보세요. 카메라 무표정으로. 이게 제일 재밌어요. 이게 최고예요. 와 캐릭터 죽여요. 캐릭터. 정말. 아이고 지금 시간이 몇 시? 벌써 10시네? 여러분 9분 남았어요. 9분. 재밌죠? 근데 재밌대. 오늘은 왜 저번 주에 오신 분들이 안 오셨지? 바쁘지. 잠자지 말지. 요즘 대세 독하게 요즘 이찬종. 대세 재미있어요. 분식집 아줌마한테 자. 오뎅 국물 주세요. 자, 이랬는데 아줌마가 오징어 국물 주세요. 이거는 발음이 괜찮은 거야. 야, 좀 한번 액션 좀 줘.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강아지들한테 자꾸 뛰어오를 때 계속 반응을 해주면요 강아지들은 계속 뛰어오릅니다. 천희견주님 내일 전화 꼭 하세요. 소장님 찾으시고요. 오빠 안 해요. 저 나이 어려요. 천희견주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분이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 제 나이 몇 살인지 아세요? 자, 우리 잠깐 우리 제 나이 몇 살인지. 돌발 퀴즈. 이찬종 소장님 몇 살일까요? 업다운. 3주 킥복싱 펼쳐 보일 때가 39, 38. 39. 이분들은 뭐야? 37. 39. 업. 38. 업. 37. 업. 38. 36. 업. 브라보. 이 안에 있습니다. 천희견주님 이 안에 있습니다. 자, 40, 43. 40과 43 사이. 냉정과 열정 사이는 38 업. 41 다운. 41 다운. 39 업. 41 다운. 그럼 몇 살인지. 40. 아, 이제 나오네. 아, 나 40살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응. 네, 주민등록상 나이가 그렇고요. 40.5. 형님만 조용히 계속 계시다가 40.5 한 방으로 그냥 다들 그냥. 네. 자, 그러면 얼굴 나이, 액면 나이. 정면을 봐주시죠. 자, 정면. 액면 나이 몇 살처럼 보일까요? 지금 하면 화질 너무 좋게 나온다. 액면 나이. 스물둘. 점점점 50. 모른 척. 소장님 그 나이대로 보이세요.
아, 그렇지. 천이견주님. 네, 38. 그렇죠. 가온맘, 천이. 네, 기억하겠습니다. 라라, 모른 척. 이제 여기 40 넘어가서 쓴 사람은 확 강퇴시켜버려. 지금 방금요, 카카오톡으로, 옛날에 알던 여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한밤의 TV에서는 연예에서 봤다고. 다시 만나재? 뭘 다시 만나고요. 저는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결혼할 겁니다. 야, 그럼 한밤의 TV 연애 오고, 한밤의 TV 연애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하고 경쟁 상대잖아. 시청률이 경쟁.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랑 한밤이 어떻게 같이 나와요? 한밤이 몇 시에 하는 같은 거야? 방송이잖아요. 한밤 9시. 세상에 이런 일이 8시 50분에 시작하는데? 10분만 해요? 아니지. 같은 SBS라니까? 한번 KBS. 거봐, 한밤 KBS야. KBS. 세상에 이런 일이네, SBS고. 이거는 무조건 우기면 단 줄 알아. 장난해요. 한밤 SBS입니다. 제가 SBS에 있었는데. 야, 여기 사람들이 얘기하자. 한밤의 TV 연애가. 세상에 이런 일은 내일 해요. 나 참 시골 사람 둘이서 진짜. 나 진짜. 한밤은 오늘. 목요일. 아,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정의정 닮아가나. 내일 세상에 이런 일이 꼭 보십시오. 거기 기가 막힌 개가 나옵니다. 그 강아지가 200단어를 알고요. 그리고 99단을 외우라면 2는 4, 2, 3은 3, 2, 4, 2. 99단도 해요. 진짜로. 여러분들 보시면 후회 안 해요. 작가님이 나한테 이렇게 홍보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땡칠이 방구 소리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방구 소리보다는 그렇죠. 3분 그렇죠. 남았어. 저기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요. 그 남편분들 밥 다 해주셨나요? 다 해주셨나요? 다 결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여기 모기견주님이 이거지. 사장님 밥 해줘요. 여기에서 이거 보지 말고요. 둘째, 첫째, 셋째가 믹스고 둘째. 다들 짱원. 기혼이시네? 미혼인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오늘 외박입니다. 통일견주님 견종이 뭐예요? 왠지 좀 그런 거 같아. 약간 좀 불테리어 같을 것 같아. 나라 125님은 같이 봐요? 나란이는 12월 25일에 생일이야. 12월 55일이잖아, 임마. 샤페 딱 맞죠? 퉁이맘은 12월 12일이 생일이고, 그리고 가온 라온맘은 80년생이죠. 아, 그래? 80년생이요? 저는 12월 27일이 생일인데. 전 8월 16일이요. 저 12월 27일이 제 생일이에요. 전 8월 16일이요. 저는 12월 27일. 전 8월 16일. 1227. 0816. 넌 필요 없어, 네 거는. 뭘 돗자리 사야죠. 뒤에 80이랑 붙어있잖아, 아이디에. 그럼 뭐야, 이건 12월 25일이면 뭐. 1225살. 55살. 아니요, 뒷번호가 125야, 핸드폰. 그러니까, 라라야 125와와 125라는 뜻이죠. 대리운전 전화번호죠? 아, 그러네, 125. 대리운전 125. 근데 이분이 125님이 그래도. 125 맞잖아, 125. 125. 이분이 금술이 되게 좋아. 같이 보신대. 대단해. 지금 남편분이랑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응, 아까 같이 본다고 그랬어. 그렇게 볼 게 없나요? 이제. 네. 그래요? 이거 끝나시고요. 쌍둥이는 진짜 우리 사람 쌍둥이 말하는 거예요? 강아지 쌍둥이 말하는 거예요? 쌍둥이 이름이 재훈가? 이분 카스에 빨리 재우고서 애들 재우고 봐야 된다고 그랬다. 사람 애들 오늘 일찍 재운 이유가 있지. 몽이견주님도 같이 온대요. 근데 쌍둥이 일찍 재운 이유가 있어. 이 그쵸? 방송 보고. 그렇죠. 이건 핑계죠. 그렇지. 이 방송 본다라는 그러니까 이유로. 뭐냐면 이 견주님께서 남편의 그 외모에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장님을 보면 자신이 생긴 거예요. 이 정도 남자도 사는데 우리 남편은 정말 잘생긴 거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금 사이가 좀 멀어질 수 있는 부부나 좀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애인 사이의 그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극복할 수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네. 방송을 주면서.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지, 이제. 4명이 되는 거죠. 그렇지, 4명.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유모차 한 번에 끌 수 있는 4명 아이를 한 번에 끌 수 있는 걸로. 제가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네. 거기서 사시면 돼요. 야, 점점 야해지는데, 이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쌍둥이하고 초코 한이도 있어요. 우리 SNL 스타일로 갈까요? SNL? 그게 뭐야? 그 요새 그 케이블 TV에서 심야 11시 하는 개그 프로인데 야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야한 거 좋아하는데. 아, 밤새죠. 우리 진짜 야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방송이라는 것 때문에. 그럼 다른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 심야. 몽이 엄마, 그 몽이한테 하는 거 조금 줄여서 아빠한테 좀 잘해줘요. 아빠한테 좀 잘해줘요. 몽이한테 하는 거 조금만 저기 해서 아빠한테 엄청 잘해주세요. 근데 채팅을 잘 보시면 저 이삭 BJ 정대리라는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BJ 엔터테인먼트 그래요. 직원이잖아. 근데도 모르는 줄 알고 자꾸 글쎄 말이야. 닉네임을 바꾸던지. 자꾸 기분 안 좋게 하고 있네. 그래서 티나. 그래도 가끔씩 우리가 물렀던 걸 하나씩 주내잖아. 근데 머리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아까 주눅 들어서 그렇지. 자, 우리 방송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정리 한번 할게요. 네. 지금 오늘 제일 중요했던 기다려 훈련. 자, 정리 한번 할게요. 네. 자, 청소기 좀 갖고 와봐. 자, 여러분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기다려 훈련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할게요. 복습. 자, 기다려 훈련의 처음에는 제가 해요. 자, 기다려는 처음은 서서 기다려, 앉아 기다려, 엎드려 기다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힘든 서서 기다려를 하면 할수록 앉아 기다려, 엎드려 기다려는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 시켰어. 이 아이에게 보상을 줄 때는 간식을 보고 있을 때 주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봤을 때 그때 간식을 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최고예요. 자, 다음 주까지 기다려. 자, 하나 둘 셋 한번 기다려 갑시다. 우리 하나 둘 셋 기다려. 야, 이거 뭐야? 끝나면 막 이렇게 앵커들 이렇게 하면 네, 뭐예요? 아유, 같이 술 한잔 하지 뭐 이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정리하면서 막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그래도 카메라 이렇게 좀 한번 봐주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음악.